통일부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권영세 장관이 이번 주 화요일 11월 29일이었죠.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. 그곳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측에 대화를 제의했다고요. 예,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월 29일 오후에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. 이 동행한 통일부 풀당 기자들하고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측에 대화 제의를 했는데요. 이 남북 간 모든 현안은 결국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. 이러면서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이 만나서 현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었으면 한다. 이 북측에 제안한 거죠. 이 장관 취임 이후에 처음 판문점을 방문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은 공식 대화 제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? 예, 지금 남측에서 남북 통신 연락선을 통해서 연락을 취해도 북측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. 예. 또 뭐 아시는 대로 지난 21일 정부가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공개 설명회를 갖지 않았습니까? 네. 이때도 대화 제의를 했는데 북측이 묵묵부답인 것도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. 예. 권영세 장관의 발언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? 예, 뭐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요,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식에서 이 다소의 공식성과 진지함이 묻어났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내용은 뭐 담대한 구상을 반복해서 설명한 거고요. 이 판문점은 아시는 대로 남북회담의 상징적 장소인데 통일부 장관이 어쨌든 판문점까지 와서 대화 제의를 한 거는 최소한 성의 있는 상황 관리라는 점은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그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서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상응 조치를 제시하는 것이어서 그 민간으로부터는 무모한 말장난이라는 혹평을 들을 만큼 비현실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긴 합니다. 예. 이 권 장관은 판문점에서 이 판문점을 단절과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면서 북쪽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바라고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의 대화라도 북측이 원하면 나갈 의지가 있다,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. 네. 뭐 여담입니다만은 권 장관은 약 40년 전에 제3땅굴을 견학한 적이 있는데 판문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. 예. 이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을 방문한 거는 2020년 9월 이인영 장관 이후에 한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. 최근 남북 비공개 접촉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.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남북이 만나서 대화하는 게 가능할까요? 네, 그 10월 하순에 동남아시아 한 국가에서 국가정보원 대북 담당 고위 간부 그리고 북측 인사가 비공개 접촉을 했다, 뭐 이런 한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. 이 접촉한 북측 인사는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라고까지 언급을 했었고요. 예. 뭐 그 자리에서 담대한 구상의 취지와 내용을 북측에 설명했다는 겁니다. 보도 내용은. 뭐 물론 전시에도 물밑 접촉은 할 수 있으니까 이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확한 확인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여러 차례 확인한 대로 북쪽은 최고 지도자가 공개 발언을 통해서 절대로 비핵화란 없고 그를 위한 어떤 협상도 또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,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. 네. 예, 그리고 오늘 12월 1일이죠. 그 12월 하순에 당 전원회의 소집 결정을 발표했습니다. 그 이른바 그 북측의 총화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대화와 접촉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. 예. 통일부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통일부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였습니다.